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세혁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정순신 변호사라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이제 임명 취소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자녀 학폭 논란으로 결국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됐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 중에서 정청래 이런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한마디씩 거들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지금 막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학폭 논란에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이런 아주 뭐랄까 지금 대통령실이 네.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네. 지금 이런 아주 혹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근데 왜 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표를 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고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가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가해자죠, 가해자.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네네네. 2017년에 이제 이 해당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정청래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네. 이 정청래 씨의 해명을 보니까 네.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왜 저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사이였고 네. 그 자기 아들과 그다음에 피해 여학생이 친구 사이였고 네. 둘의 나이가 만 12세였고 네.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친구 사이면은 성희롱을 해도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화끈하게 사과를 하고 그쵸. 뭐 화끈하게란 말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친구 사이였고 만 12세였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로 봐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친구 사이에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너무 무서운. 그리고 네. 이 정순신 변호사 이 학폭 이 아들 학폭이 언제냐면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네. 같은 기숙사 동급생한테 제주도에서 왔다고 네. 이 제주도 뭐 돼지 네. 이러고 제주도 빨갱이 그러니까 이랬다는 제주도에서 겁니다. 오신 분이 좀 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그 문맥만 봤을 때는 제주도 이제 흑돼지, 똥돼지 이런 거 유명하지 삼겹살.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게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강제 전학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교에서. 네. 근데 정청래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하고 네. 성추행을 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여학생의 1년 동안 익명의 문자 메시지로 계속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다가 이 피해 여학생이 결국에 못 참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을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했고 성추행을 한 다음에 가슴을 만졌습니까? 네, 1년 동안 성희롱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12살이 그 친구 가슴 만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성인식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학생 정도면 그럼요. 2차 성징이 이미 나타난 때고 네. 그러면 이미 외형상으로 남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가슴을 만지고 이런 거는 아주 범죄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범죄행위.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명령받은 걸 보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엄청 긴 겁니다, 이거. 이게 성매매 특별법을 어겨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아요. 네? 여기 중학생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 명령받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녀 문제로 낙마할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학폭은 또 요즘 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장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이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사퇴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각종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행정부 예산 활동을 감시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 아들이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해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천을 줬죠. 네,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당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그 댓글 같은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무슨 더불어 만진당 네. 뭐 이런 식의 뭐 냉소적인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 기자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퇴하면 되고 뭐 이게 다시 조사하자 뭐 조사를 하면 다시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아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렇다 그겁니다.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심각한 사안이라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그 해당 보도가 나온 뒤에. 네. 그래서 결국엔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결국엔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났죠. 대통령실에서도 임명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대표 바로 빛이에요. 정청래 의원, 어. 이재명 대표 어디 저기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도 막 뭐, 옆에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 네.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 그겁니다.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야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의 수장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 무슨 성매매 성매매 의혹 뭐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네. 불송치가 되는데 본인은 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 이제 뭐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이제 폼 잡았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폼을 잡던 아니던 왜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이렇게 지도자급의 인사들의 자제들은 왜 다 그렇습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만 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든지 친민주당 성향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 가슴을 만지는 네, 성추행, 성추행. 그다음에 네. 이 뭐 언어적인 익명의 문자 메시지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자식의 아버지가 정청래 의원이 제가 알기로 3선이죠. 삼선, 뭐 이제 4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역구가. 근데 이 지역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유권자들은 좀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정당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할 때 왜 아니 더 어떻게 그 직책이나 직위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러면 정당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에 또 집권 여당이었는데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부실한 검증을 했냐 그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네. 공식적인 걸 보니까 그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 뭐 유감이다, 네. 잘못을 인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자제만 조사하겠다 그러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자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이 파면은 뭐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이게 몸에 손으로 몸을 만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만 12세고 친구 사이고 다 필요 없다 그겁니다. 아 그럼요. 네. 만 12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뿐이고 아, 피해자의 그런 피해 사실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박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국회의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정청래 의원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펼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